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에 대국민 담화를 짧게 했습니다. 2분 정도 해가지고, 자,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담화가 많은 분들이 보기에 이 담화가 말이 되냐, 이거를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게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거의 호소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담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누구한테 지금 조언을 받고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 네.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네. 이 판단과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대표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윤통을. 네. 윤통을 못 믿은 건데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를 받아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이 판단력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날 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용산에 몇몇 친한계 의원들도 몇 명 들어갔고요. 네. 뭐 그때 중진 의원들도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동훈 욕하면서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윤통 입장에서야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시간 끌어가지고 증거인멸할 거 다 하고 이런 거를 벌어야 되는 입장을 알겠는데, 네. 한동훈이 왜 이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윤희석 대변인께서 조언하신 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제가요? 뭘 조언을? 아니, 한동훈의 이걸 받아라? 이걸 받은 거. 그래서 이제 한시 정권을 만든 거. 네. 아, 탄핵에 찬성 안 하고? 네. 참,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이 미흡하죠. 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만 있었잖아요. 일임한다. 네. 무엇을 수습 방안을 그다음에 임기를 포함하여 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야 할 자리였다. 그리고 일단 그 전에 네. 그 계엄령 발동에 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 표현을 더 네. 절절히 했어야 돼요. 더 길게. 2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짧게 끝나서 뒤에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그냥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축약적으로 한 거는 맞아요. 뭐 아예 이 말도 있었고 저 말도 있었고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더, 짧고 미흡했다. 더 하고, 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임기 관련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다라든지, 또 요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직무에서 어느 정도 뒷선으로 2선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은 뭐 총리에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럴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개고 본인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우리 당에 맡긴다라고 일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한동훈 당도 아니고 우리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미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됐던 거고, 이 뭐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죠. 원래 반성하셨던 분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한동훈이 왜 이걸 받았는지 그거를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어쨌든 한동 대표 이걸 받고 탄핵안은 부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외교 국방을 포함해서 국정 전반을 총리와 함께 협의해서 이끌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것은 초헌법적인 행위다.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네. 이제 두 분이 같이 서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두 분이 공동으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다시 했는데, 네. 당연히 국정의 집행은 이제 대통령이 위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죠. 네. 당과 협의를 강화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인데, 마치 한동훈 당대표도 국정에 개입한다는 듯이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절대 그럴 수가 없고 민간인이에요. 당대표는. 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설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전혀 권한이 없어요. 입법부 소속이니까. 네. 예, 그거는 누구라도 알잖아요. 근데 법 전문가인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 네. 그렇게 보일 만하게 좀 뭔가 장소 선정부터 전 좀 아쉬워요. 이걸 당사? 당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예, 발표했고 그런 네.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국정 운영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국정 운영에 이제 협조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당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국힘 로고하고 막 이런 거 있던 데인데 뭐 페인트 칠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사에서 하얗게 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중립지역인 것처럼 진공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놓고 본인이 국회로 아니야 저기로 그럼 가야죠 총리실로 뭐 그런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처음부터 네. 이게 이런 표현을 제가 쓸게요. 이거는 권력 찬탈이다. 한동훈 대표의 권력 찬탈이다. 꼴값을 한다. 네.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인사가 아. 언론에 대고 한 얘기예요. 네. 꼴값 한다. 네. 권력 찬탈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한동훈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친윤들 의원님께서 그동안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친윤들이 어이구 우리 동훈이가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한시 정권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잘 수습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할까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권영세 뭐 홍준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무슨 언행을 했고 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거를 합니까? 당장 그리고 이선 후퇴가 아니란 게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네. 국정원 1차장 지금 임명해버렸어요. 네. 사표 낸 것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면직안 제가 했죠. 네, 면직안 제가 그러니까 사표 쓴 거 제가 했는데 지금 국무위원 다 썼어요. 네. 근데 왜 이상민만 하니까 지금 그만둔 사람이 이상민하고 김용현이에요. 추가파, 왼팔, 오른팔. 뭔가 보호를 해주기 위한 목적처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네. 얘들 보호하고 좀 증거인멸하고 뭐 이렇게 대정부 질의 안 나오게 하고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 어느 누구도 이건 믿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서도 안 믿을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그러면 뭐 외국에서 누가 뭐 정상이 오든 아니면 누가 와요. 그러면 한덕수, 한동훈이 둘이 나가요. 저희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중이라서 저희가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은 그러면은 지금 관저에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관저에 계속 머물 건가요? 대통령 집무실에 나올 건가요? 아크로비스타에 있나요? 결제는 그럼 누구한테 받나요? 그러면은 그럼 김건희가 하나요? 최종 결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왜 믿고 먹는 수산물과 통영회인을 소개합니다. 생굴에 고추 송송 계란옷을 입혀 전통 조리 방식으로 만든 힘내라 통영 굴전,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굴을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통영회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회인을 검색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앰플 한 병당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핫한 제품인데요. 기준지표 성분들과 그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독부자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은 그러면은 지금 관저에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관저에 계속 머물 건가요? 대통령 집무실에 나올 건가요? 아크로비스타에 있나요? 결제는 그럼 누구한테 받나요? 그러면은 그럼 김건희가 하나요? 최종 결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왜 한동훈은 이런 선택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중도한테도 있고요, 지지층한테 있고요, 다 잃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정치적 판단은 미래 종잣돈까지 사실은 이 판돈을 세게 걸어가지고 지금 다 잃은 상황이다.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려져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 당의 약간 개혁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여기에 희망을 거는 분이 있었는데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개혁 보수들도. 자, 알겠습니다. 친윤계에서도 사실은 뭐 야당은 뭐 당연히 비판이고 친윤계에서도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 뭐 꼴값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이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원래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거 자체가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더 명확한 이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석이 오락가락했다고 할 정도로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당대표 입장에서 탄핵을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발언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당대표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야권이나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네 국민 여론도 모르고 진짜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내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탄핵을 명시적으로 찬성하기에는 그런 구조가 못 돼요. 예, 지지층의 구조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당론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이탈표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당론으로 탄핵 찬성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자당의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한다? 당대표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찬성한다는 거는 그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까지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탄핵을 하겠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의결하는 정족수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대로 갈 수 없으니 대의제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이 여론을 걸러서 절차를 밟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 대의제 기관 안에서의 입장이라는 것은 100명 조금 넘는 국회의원의 그 생각들이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와 야가 있고 여당의 특수한 또 상황, 특히 우리나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또 정치 오래 한 분이 뭔가 장유유사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독특하잖아요. 네. 중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진 밑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어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토요일 날 같은 상황에서 나는 정말 이거 투표해야 돼. 그런 사람이 거의 2명 나왔잖아요. 초선 1명 나왔고 재선 1명 나왔고 안철수 의원 셋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였으면은 제가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닌데 이게 지금 그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 절대 탄핵만 안 된다 이렇게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지금 당대표직을 지금 어차피 밀어두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다가오는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대선 주자로서 이런 거 밀어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돼요. 지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기다리면은 근데 지금 야당에서 누가 나오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국힘이 지금?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에서 이렇게 미련을 구질구질하게 당대표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탄핵에 찬성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거는 이 헌법 정신과 이런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거는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 나 당대표직 걸겠다. 이거 투표에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장렬하게 산화하고 그냥 빠져버린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보수 내에서도 약간의 그런 동정 여론이라든지 나중에 급하면 또 찾을 건데 이거는 본인이 해괴한 헌법, 위헌적인 거를 가지고 지금 당대표직 구질구질하고 그 의도가 뻔히 이제 이재명 대법원까지 가는 거 보겠다라고 하고 대선에 욕심내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하니까 이건 다 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완전히 망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던져버릴 때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당대표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는 게 있어. 물론 계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무언가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엄하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도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 사실은 탄핵 아니냐 이런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인 거고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했는데 인사권 다 지금 행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에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예, 따지고 보면 저희 쪽에서 처음 한 얘기인데
그때는 질서 있는 퇴진을 논하기 전에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탄핵으로 끝나서 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죠. 네. 이번에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다시 저희가 써야 하는 상황이 몰렸는데 결과적으로 질서 있다는 의미는 이거죠. 탄핵 심판 과정이 바로 뭐 하루아침 끝나는 게 아니라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한 90일 정도 했어요. 12월 9일 날 통과돼서 3월 10날 됐으니까 네. 그냥 석 달 딱 했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양쪽의 시위, 군중, 그 혼란, 그 헌재 그 판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양쪽의 주장 이게 여과 없이 막 드러나면서 국론이 분열이 되고 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막 나뉘고 이걸 저희는 혼란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탄핵 심판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잖아요, 결정이. 네. 근데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 퇴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찬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이게 헌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방식이 없는 겁니다. 전례도 없고. 그렇죠. 권한 대행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입법상의 불비, 네.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규정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당이 지금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네. 그거를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거 아니에요. 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 아니. 저는 뭐 이런 건 당적이 없고 뭐 그런데 뭐 이거 어떻게 윤석열 지금 내란 수계가 지금 앉아있어. 이거 외국에서 보면 지금 쿠데타라니까 이게 쿠데타가 지금 계속 연성 쿠데타 형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질서 있는 퇴진은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무질서한 방식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신들도 다 뉴욕타임스부터 해서 모든 나라 외신이 그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최악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거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지금 코스피 2.78%, 코스닥 5.19%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폭락. 제일 이게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요,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물론 집회는 누구 나와서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누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언제 퇴진을 할지, 뭐 내란은 또 일어나는 거 아니지, 갑자기 막 미친 척하고 북한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는 거. 이게 가장 무질서한 퇴진입니다, 지금. 네. 최악의 무질서한 퇴진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번 경제적 손실은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당연히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은 안 되죠. 네, 지금은 개헌을 논할 상황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의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냐 마냐부터 기본권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 거고 노동관계는 어떻게 바꿔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할 거고 이런 논의가 있은 끝에 던져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되니까 개헌부터 던진다? 박근혜 대통령 때 똑같이 그랬어요. 10월 24일 날 갑자기 국회에 오셔가지고 개헌 논의 열려있다.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헌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터져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개헌 얘기를 입에 담으면 담을수록 저희의 진심이 훼손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의 퇴진 방식은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정도 국정을 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로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하야하는 방법이 되겠죠. 하야, 네. 탄핵이 아니니까 그럼 하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그 60일 이내에 치르는 대선, 그 대선에서는 인수위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 적절한 기간을 설정을 하자. 거기까지 가겠죠.
적절한 기간이 윤상현 의원은 1년, 그다음에 친한계에서는 6개월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아유, 그거는 평가할 수 없는 게 그게 그럼 7개월은 안 돼요? 5개월은 안 되나? 그런 숫자를 말하는 순간 네. 이상해집니다. 그게 꼭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 뭐 그 부분이랑 자, 겹쳐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뭐 공덕포차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고감도의 감각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0 나올 때까지 네. 20만 나와도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네.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저희는 뭐가 돼요? 아직도 정권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린 집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개헌 얘기나 이 시점, 뭐 하야 시점 이런 얘기는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그 여당 새 원내대표 이번 주 목요일에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뭐 재신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이제 사의 표명에 대한 의지가 이제 굳은 것 같고 이번에 뭐 계엄 사태 때 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책임 어느 정도 크다고 보세요? 이번 사태에? 아니 피의자죠 거기는. 피의자다? 뭐. 예. 명백하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진짜 국힘 중진들이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게 재신임 해주면서 이렇게 네가 계속 총대 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중진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추경호 너는 어차피 베린몸이잖아. 베린몸이니까 네가 계속 앉아가지고 끝까지 해. 네가 끝까지 해가지고 한동훈도 좀 찍어내고 뭐 이렇게 방탄도 하고 네가 해. 그런데 이분은 이미 지금 뭐 고발당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동조 뭐 이게 어떻게 결정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내란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내대표가? 예, 네. 한동훈 대표 내려오고 쫓겨나고. 따로 비대위원장을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은 그러니까 당 대표 역할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한 명이 할 것 같습니다. 누구요? 권영세, 윤상현 둘 중에 한 명이 아하.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거고 방탄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 차기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이는 게 권영세, 윤상현, 권성동은 좀 애매하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둘이고 넓게 보면 권성동까지 셋 이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아니면 윤상현 의원 둘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모르죠. 의원도 아니어서. 저는 압니까? 그럼 그래 제가 뭐-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시간을 끌어야지. 일단 김도읍 의원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까지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뭐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원장까지 만약에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비대위원장 역할까지 하게 될까요? 그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한 이후 얘기잖아요. 근데 규정상 그렇게 돼 규정상 있어요.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당 원내대표가 이 당서열 2위니까 네. 임시로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이제 새로 모셔오거나 뭐 그런 작업을 밟게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 뭐 정부 상황, 뭐 이게 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한시 정권이 열흘을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모든 논란의 주인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아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냈대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유지 인력, 뭐 밥 해주고 청소해주시고 이런 부분만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외롭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지런히 전화를 돌리고 있대요.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뭐 모르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 돌리고 있고 한동훈 욕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대통령실에는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글쎄요.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주방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식사도 해야 되고 주안상도 차리고 뭐 이러려면은 술도 또 드셔야 되니까 저녁에 통화하면서 뭐 그런 딱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하고 계시답니까? 장성철 소장은 제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아니면 소스가 똑같은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제가 했나?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한테 들은 걸로 생각해서 형이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뭐 이럴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들은 헷갈려. 건지. 제가 들은 건지 제가 해준 건지 잘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일반 특검 동시에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한다고 하고 지금 보면은 요거 플러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그래서 요 특검법들 통과될지 말지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말지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거는 이제 사안이에요. 거부권을 네. 행사하지 않으면 15일 지나면 법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네. 예, 15일인가 10일인가 15일일 거야 아마 제 기억. 확정이 되나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공포를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법률로서 성립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아마 부작에 의한 법률 성립이 아닐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걸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순간 당에서 했던 얘기가 모든 게 이건 진짜 명시적으로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도 하셨죠. 네, 거부권은 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아이, 다 아시면서. 네. 뭘 알아요? 무조건 쓰지. 무조건. 그래요? 그럼요. 아. 무조건 쓰지. 아니, 아직도 네. 직권남용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란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란죄까지 안 간다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쿠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직권남용인데 거기에 내란죄까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발로 왜 검찰로 걸어 들어갔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거 검찰까지 너희 2차 내란이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믿고 있는 거야 아직도 윤통은. 네. 그래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합니다. 거부권 쓴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그러면 더 한동훈 대표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선 후퇴했는데 네, 거부권을 쓰고. 거부권을 계속 다 쓰고 있고 뭐 네. 근데 웃기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불가능한 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집착을 해서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윤통은 진짜 쓸 겁니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거부권을 봤잖아.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